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요, 올해 말인 12월까지 한꺼번에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의 재판장까지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결정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올 연말까지 적어도 28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어제 재판에서 지규현 재판장이 내달 5월 12일 이후 한 달에 서너 차례 재판을 하겠다면서 12월 22일까지 28차례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데요. 이런 재판부의 결정은 연말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내리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거, 이걸 문제 삼아서요, 검찰에 대해서 지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판사 어제 결정을 본다면 결국 자기 소신대로 재판을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규현 재판장에 대한 사법부 내부 징계, 검찰의 기피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규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법쇼의 공범입니다.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규현 재판부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해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규현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요, 앞선 1차 공판 때에 비하면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요, 93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서 직접 검찰 주장을 반박했었는데 어제는 막바지에 6분 정도 발언한 게 전부였습니다. 네, 이 어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야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요. 이어 이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해서 칼로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고 협박, 상해 등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군인들을 실무장시키지 않았고 소수만 버는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비상계엄이 독재나 장기 집권 목적이 아닌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공방에서는요, 의원을 끌어내라, 이 지시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누구의 지시였는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이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앞서 조 단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는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으로 답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자 재판부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요,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대대장 어제 법정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언급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누군가는 항명이라고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가 부여했을 때 국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김 대대장이 해당 발언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한 차례 김 대대장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제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지판사 어제 올해 12월 말까지 지금 총 28차례 거의 뭐 30차례에 가까운 재판 일정을 지금 아직 5월도 안 됐죠. 4월 말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보통 이게 좀 통상적인 그런 경우인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비법률가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간의 재판 일정을 잡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물론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굉장히 장기간 지체되거나 하는 경우에 집중 심리를 위해서 1년 공판 일정을 잡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예정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증인도 상당히 많고요. 기록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공판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공판을 예정한 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본인이 지금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일정을 맞춘 겁니다. 근데 내란죄라는 이 지금 최근 우리나라 80년 민주화 이후의 중대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공판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문제가 제기 안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결심을 언제 하겠다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발표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재판 기일을 그렇게까지는 일단 잡아두겠다 이런 정도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 네. 분석상 보면 이렇게 보면 연말까지 하고 내년 2월에 이 법원 그러니까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통상 이렇게 잡으면 네네. 1월 중 선고를 예정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네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고 네. 본인이 아마 판결을 해야겠다는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